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스픽스의 고수의 전략.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고수 중의 고수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고수의 전략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곤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네, 저는요 네네. 지금 내일 모레 21일 날 네, 입법청문회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 하는데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셔봐서 거의 5년 실질적 경험을 가졌는데 일개 해병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열정을 쏟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배우가 뭐냐? 네, 이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30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네, 그 설을 가지고 책임 있는 고수가 네, 어떻게 얘기하오리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네, 기자들은 네. 또 많은 국민들은 박지원이니까 알 것이다. 무언가는 하나 내놓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좀 혹시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제보가 있거나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보 바랍니다. 6월 21일 네. 최해병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 예. 네. 자,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죠. 예. 지금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을까 대통령께서. 근데 로비설도 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누가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배우가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하죠. 대통령이 하시지. 오늘 또 지금 네. 그것도 방금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 복심 이시원 검사 출신. 옛날 서울시 6호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이 이시원을 21일 날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네네. 최상병 회수 당일 전방위 동시 전화를 대통령께서 개인 전화로 개인 전화로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대통령이 저만 하더라도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방송을 줄이고 있어요. 네네. 하루에 3번 5번을 하고 나니까 우선 국회에서 활동이 안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줄여서 하루에 하나 둘 정도 줄여가는데 저보다 더 바쁘실 대통령께서 일개 사단장 보호하기 위해서 별 2짜리 사단장.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밑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비서실장을 하고 네, 청와대 수석을 했잖아요. 네. 사단장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하늘에 떠 있다면 보이죠. 아니, 별 2개. 글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시우 뿐만 아니라 임기훈 당시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에요. 예, 국방비서 이 사람한테도 개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전방위로. 국방차관도 했어요. 신범 신재범 아니요. 신범철 신범철.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죠. 네, 저하고 잘 알아요. 잘 알면 뭐 합니까? 아니 물어보죠. 신범철. 네, 저도 알아요. 한 달에 건너서. 그렇죠. 아니 저는 직접 잘 아는데 네. 여기 신범철도 우리가 증인을 불러놨어요. 네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네네. 야 이건 진짜 천공 스승이 혹시 했나? 거기도 최상병 문제는 안 나와요. 야 그런데 천공이 네. 상속세가 60%가 있는 나라가 어딨냐? 너무 비싸다. 아 이번에 상속세 30%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30%로 낮추겠다고 30% 낮추겠다고. 정책실장이. 그래서 나는 저도 천공 스승까지 찾아봤다. 자 운전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지금 다른 문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1일 날 있는 입법 청문회부터 한번 가죠. 네. 어차피 들어온 김에. 보도를 보니까 12명의 증인이 나온다고 했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네.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달이 됐죠. 네네. 그런데 정청래 네네. 우리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보고에 의거하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은 안 나온 것 같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이미 5월 달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출장 절차를 다 밟아놨대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차관이 나온다. 네네. 그리고는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박성재 법무장관은 안 나온다면 안 나오면은 벌칙 있잖아요. 동행 명령을 발부해서 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잡으러 그 가실 직원이. 겁니까? 저는 그래서 네.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신이 직접 가겠다. 네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네. 거기까지는 좀 거시기 하고 네. 우리 박준택 네네. 변호사 출신. 네. 고검장 출신 네네. 우리 광주 국회의원 차분하고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출신. 서울고검장 전주 출신 이성윤 의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당한.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검사 출신들을 데리고 가라 네. 하고 했는데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근데 우리 현장에 진짜- 없으면 어떡해요? 예? 현장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거 벌칙이 세던데요. 됐어요. 제가 알고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뭐 이러던데 안 나올 수 없겠죠.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합법적인 입법 청문회를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부르는데 네네.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말이죠. 지금 국힘당이 국회에 안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뱅뱅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제 입법 청문회를 하면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다 나오면은 아마도 제가 그림을 미리 상상해 보면 법사위원회 위원들께서 팀워크를 짜가지고 대질 신문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 법사위원들이 보좌관들도 만나고 네네 또 내일 또 회의하고 이놈의 팀을 아니, 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네. 우리가 바빠요. 아니 박 그래서 내가 실장님 방송도 나가야 출연료도 받고 하는데 아니, 다 취소한다니까. 박 실장님께서 지난번 법사위 활동에 정말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온갖 언론에 나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돌아온 장고. 저도 돌아온 장고. 이 네. 소위 현안 보고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네. 이 공수처장이나 음.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 참 한심해서 네네. 제가 도저히 네. 화를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했더니 음. 그게 유튜브에 퍼져가지고 막 거의 100회만 막 이상 봤을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음. 여러 곳에서 많이 칭찬을 해요. 야, 진짜 옛날 가락이 다시 나왔다. 네. 박남매 시절에. 근데 지금 우리 근데 박영선은 가버리고 나 혼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2명의 증인이 네.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거기서 대질 신문을 하다 보면 터져버린단 말이죠. 진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탄을 해줄 국힘당의 법사위원들이 있다면 제동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국힘당이 그 청문회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안 들어오니까 좋죠. 아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들어올 거예요. 12명의 증인이 그렇게
두 명의 장관 빼놓고는 다 증인 부르는 대로 다 온다고 하는 걸 보도를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국힘당이 나와서 방어 전략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지난번 네. 현안 질의 때도 우리 당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잘해요. 아, 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초선 의원들이 물론 고검장 뭐 검사장 출신들이고 하지만은 다 잘하더라고요. 잘해서 야 내가 여기서 12년을 스타를 해먹는데 스타 자리 뺄게요. 이제는 엑스트라로 전략되는구나라고 했는데 네. 잘해요. 잘하는데 만약에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자기들 질의 차례에 가서는 거기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디죠. 우리가 더 걸리적거리죠. 그런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네이밍이 어떻게 됐냐면 최명 특검이잖아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타겟이 거기잖아요. 예. 네. 재병 특검이 아니라 이건 윤석열 특검이에요. 네네. 네, 윤석열 특검인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고 뭐 대통령실 네네. 뭐 심지어 뭐 이 인사비서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방탄을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이 입법청문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들으면 좋죠. 그러면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도 보면서 아, 국힘당이 다급해졌다. 뭔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뉴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해석하던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1년씩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번갈아서 하자. 물론 민주당에서 박찬대 대표가 이런 제안에 거부를 했지만 그 국회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요. 없었고. 그걸 받고 제 개인 의견으로 MBC 뉴스 회전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현주 앵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1년씩 하자. 그 대신 조건. 우리 1년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입법이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은 우리 1년 하고 다음에 1년 하자. 그러면 국힘당에서 아이 민주당에서 마르고 달 들어가시오 그럴 텐데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네. 속보가 들어와서 네. 박찬대 대표가 안 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다급해졌다. 21일 날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오늘 19일이니까. 그러면 단 이틀 남았는데 그때 입법청문회에서 12명의 증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법사위원회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런 제의를 통해서 명분을 축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지 법사위에 우리가 입법청문회가 다소 네. 미진하더라도 국힘당 의원이 들어온다 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입법청문회가 일단은 법사위원회에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신장식 의원이 뭘 소리 나는지. 네, 뭘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종합 입법청문회를 하자. 무슨 얘기냐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종결 처리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권익.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를 그 명품백을 비롯해서 그것은 외국인이 준 거기 때문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어서 무혐의다. 그랬다. 자 그러면 명품백만 줬냐? 선물로 샤넬 향수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양주도 줬다. 가서 입법청문회 하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가서 조사하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부승찬 의원도 그 운영위원회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 관저 이전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것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하시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대통령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하고 오신 지가 며칠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무회에서 처음으로 한마디 나왔어요. 의사 문제. 뭡니까? 그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본다. 모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누가 일방적으로 한 게 누구예요? 의대 처음에? 정원한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자. 정확한 워딩이 불가능한 걸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데 아니 불가능한 걸 처음에 제안을 그렇게 했잖아요. 2,000명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지금? 당신이 해놓고 말이지. 아니 책임은 지금 의사단체는요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총 모아서 해결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자, 그 말 한마디 하고 오늘 한마디 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하고 오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공항에서 먼저 한 5분 정도 브리핑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회견을 그렇죠. 하죠. 귀국 보고해. 그렇죠. 들어오셔서 여야 대표들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오부단체제. 아니 전직 대통령들까지 그렇죠. 다 모셔놓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갔다 와서 나 뭐하고 왔다고 얘기를 안 해. 아니 김건희 여사 몇 달간 들어갔다 나오면서 얘기 안 하시더니 똑같은 거예요. KTX 기차도 팔고 열차도 팔고. 그거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시죠? 차관. 예. 초저금리 0.1%에 0.1%. 35년간 분할 상환. 10년간 유예. 2,700억.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돈 좀 줘봐. 그거요. 현대에서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뭐 수출 영업사원 1억개에서 수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아마 현대에서 했더라도 파이낸싱 네. 돈 빌려주는 것을 해결 안 됐다가 대통령께서 오케이 해준 거죠. 2,700억 네네. 0.1%로 10년 거치 네. 20년인가 30년 해줄까? 자 이제 그 따끈따끈한 뉴스. 만약에 네. 코로나 때 대출 받았던 우리 식당업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민생. 농어민, 네. 해남반도 진도 가보세요. 농민들, 어민들이 네네. 전복자들이 지금 현재 고금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거기에다가 베풀어야지. 시장님. 0.1%가 뭡니까? 바로 그 10년 거치 네네. 30년. 그 얘긴데요. 민생 얘긴데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저 밥 사주실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김치찌개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많이 넣고. 여기도 김치찌개. 그다음에 우리 셋이 가서 먹으면 돼지고기 1인분 더. 그런 서민들이 주로 먹는 식당은 지금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고급 식당은요? 야, 지지난주에 네. 제가 상당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급 식당은 예약이 안 바글바글한데. 된대요. 자, 그런데 감세는? 부자 감세, 네. 서민 증세. 400 몇억 420억. 상속받는 20%. 사람들? 20%.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상속세를 내는 네. 사람이 1년에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4.5%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우리 국민의 4.5%인데 근데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56조가 세수 펑크가 났죠. 올해도 몇십 조 펑크 나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런데 어디다 풀어요?
돈을?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푸틴이 순환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2시 22분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지각했어요? 본래 푸틴이 지각 대장이긴 러시아 하지만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좀 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옛날에 네. 옐친 그 사람 러시아 술 먹고 그러고 대통령도 누구처럼 술 그러는데 먹고 지각하고 그렇죠. 저는 푸틴이 네. 당일치기 네. 1박 2일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네. 했는데 당일치기를 한 것은 우리 한국에다 보내는 메시지다. 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우리 오늘 민주당의 임동원, 네. 정세현, 문정인, 네. 이종석, 박지원 네. 이렇게 우리가 5분들이 남북 안보 관계 전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대통령 그렇죠. 때 일하시던 그리고 이제 정동영 네. 우리 5사람이 본래 음.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나서 2-3시간 오찬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엊그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이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1박 2일로 가는 평양을 간다 하더니 당일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다. 네.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 원로들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런 말씀도 나누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전선이 2개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러시아도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서 김정은이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국지전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럽잖아요. 미국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확성기 네네. 딱 설치하니까 유엔사에서 그렇죠. 몇 시간 만에 가서 유엔 사령관도 그렇고 예. 주한 미국 대사도 그렇고 예. 이제 국방부에서는 자제하라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이죠. 그렇죠. 다 아는 얘기 왜 부인한다고 누가 모릅니까? 미국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이렇게 하는 게 전선이 지금 2개인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은 딱 하나랍니다. 네. 과거에 2개에서 1.5로 줄었다가 지금 1개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김정은이하고 대한민국하고 좀 해봐요. 서쪽하고 극동에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하고 김정은과 밀당을 해서 새벽 2시 22분에 뭔가 외교적 함의가 있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았다. 모르죠. 진면목은. 그리고 지금 그 푸틴, 네. 김정은 간에 어떤 합의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얘기했던 2% 부족한 위성,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 원유, 경제 이러한 것을 경제 지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제 그 북한의 병사들이 이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지금 2번이나 했어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종석 장관이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 현안 질의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질문을 했지만은 헌재에서 전단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전단을 보낸 것을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그렇죠. 지나친 처벌은 과잉금지 그렇죠. 위반이다. 이건 잘못이다. 네. 그렇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할 수 있고 자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네. 할 수 없다. 이러고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헌재 사무처장도 그렇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하죠.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헌재가 보내지 말아야겠다. 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렇습니다. 네네. 했는데 오늘 이종석 장관이 잘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오후에 보니까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됐든 종이 보내고 오물 받았잖아요. 똥풍선. 그런데 네. 확성기를 틀었다가 바로 유엔사에서 네. 나가서 중단이 돼. 지금 안 틀어요. 그렇습니다. 확성기를 안 틀고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물을 안 보내고 그다음 풍선에는 쓰레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양쪽 다 소강 상당히 상태죠. 소강 냉각을 하고 있는데 6월 9일 날 강원도 MDL 군사분계선을 북한 네네. 군 2~30명이 들어왔어요. 50m까지 넘어왔다가 네, 넘어왔어요. 총격을 가하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6월 10일 날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가니까 3국을 방문하니까 숨겼어요. 발표를 안 했죠. 무슨 안보가 이러니 왜 가냐 할까 봐서. 그렇죠. 독일 가시려다가 안보 민생 때문에 안 갔잖아요. 안 갔다고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대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김건희 방탄용 아니었어요. 그렇죠. 디올백 때문에 네, 그랬죠. 디올백. 그런데 숨겼어요. 그러다가 11일 날 네. 민주당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발표를 발표를 했어요. 했죠. 이때 말이 북한군들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서 넘어왔다 대낮에. 했는데 어제 그제 네네. 또 지금 휴전선에 장벽을 치고 있잖아요. 베를린 네네. 장벽 같은 걸 치고 있어요. 네네. 지금은 군데군데 치지만은 나중에 다 합쳐질 거예요. 지뢰도 매설하고. 지뢰도 매설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왔어요. 20~30명이 넘어왔어요. 그래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길 잃어서 온 게 아니라 뭐 작업하다가 잘못 알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 알고 올 리가 없어요. 저는요. 네네. 이게 상당한 계획된 도발을 했다. 네네. 침략을 했다. 네. 간보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동부전선 쪽에 장벽을 설치하는 보도 사진을 봤는데 그 옆에 철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해선이죠. 그렇죠. 동해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자,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선을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파리와 런던을 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그게. 철도 실크로드. 그렇죠. 그거 시운전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쩌다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철도 사진을 보면서 아니 장벽 옆에 철도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섬 아닌 섬이 돼버렸잖아요. 섬이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장벽을 세운다고 할 때, 야, 통일은 이렇게 멀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꿈이 실현된다면요,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은 말하자면 싱가포르처럼 유럽과 태평양 연안 국가의 무역 중개항이 됩니다. 그리고요. 네. 당시 일본 신칸센 회장이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6.15 특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와서 일본에서 해저 터널로 부산으로 신칸센을 연결하자. 대마도로 해서. 네네. 그래서 자기들도 런던, 파리까지 열차로 가고 싶다. 푸틴 이번에 왔던 지금 네네. 북한에서 온 푸틴 대통령도 두만강의 압록강이죠. 그렇죠. 압록강에 북
아, 두만강. 러시아는 두만강. 아, 러시아. 중국은 압록강이고. 거기에 이 두만강의 이제 접경 지역에 우리가 네네. 철로가 있어요. 네네. 철로가 있는데 협계 관계. 협계 이렇게. 관계. 네네. 그래서 그걸 철로 실크로드가 동해선으로 올라와서 중국 쪽을 가지 말고 시베리아로 러시아를 지나서 가재. 네. 그걸 교섭을 해서 철도청장이랑 우리 협상하고 그랬잖아요. 손양래 우리 한국 송내 철도청장이랑 다 만나서 거기 가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협계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쪽으로 이 가라. 기차가 중국을 경유해 주라.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운임 네. 30%가 절감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네. 속도도 30%가 절감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원유, 엄청난 광물 자원. 가스 네. 이런 게 송유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북한 그때 설득할 때 철도가 지나가면 너희 사용료 받고 송유관, 가스관 지나가면 너희 사용료 받고 이 수입이 어디냐.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닫아버리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반도 평화 그 이재명 특별 대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은 남북을 대북 정책이다. 네. 그래서 일찍 소천하신 강원영 목사님은 제가 2000년 6.15 특사를 할 때 저한테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가시면서도 남북관계는 6.15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네네. 이걸 지금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고요. 네네. 시장님, 이거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일본에서 신간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해저 터널을 뚫자. 뭐 이런 제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평양 연안 국가나 동남아에서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 일본 항에 정박해서 거기서 하역을 하고 일본 열차에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러나 해저터널을 안 뚫고 그러면 그 화물이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에 화물을 하역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올리니까 저희 그렇게 너무 예? 좀 우리가 좁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중앙아시아 3국 방문할 때 스위스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세계 평화회의. 세계 평화회 100개국 100개국의 정상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인 거죠. 야, 아니 거기 가면 그냥 앉아서 10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을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외교가 큰 어디 외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데 중앙아시아 3국 그 현안도 없는데 가서 그러나 세계 평화의 100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은 개는 선물 안 줘요. 강아지 선물을 안 줘. 강아지 2마리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갖고 온 국견을 줬잖아요. 개를 좋아하는가 봐요. 지금 뭐 개, 강아지, 애완견 냥이를 지금 뭐 카자흐스탄 그래가지고 뭐 거기 언론 여기서도 언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인영아씨라는 언론 보도 보셨어요? 봤죠. 그런데 그것은요. 네. 김건희 여사는 역시 국위 선양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성형외과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네네. 우리 조카도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요? 예. 저기 소아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얼마나 하는데
지금 특히 여름에는 방학하면요. 일본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 젊은 애들이 와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의사들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국위선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성형외과 의사들이 흉상이라도 하나 세워야겠네요. 글쎄 그런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 언론에 그렇게 대서특필됐는데 그 이제 과거에 그 변천사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얼굴 변천사 그 사진도 내리고 논문 무슨 그 저기 표절 뭐 이것도 삭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도 아니고 외국 언론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뭐 거기 편집국장이 미모로 기사를 안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바로 이제 그 스위스에서 100여 개 정상들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아니 그 저 뭐죠? 평화 정상회담 예.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서울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라고. 사우스 남한이라고. 아니 그런데 아니, 국제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공식 명칭을 쓰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해요. 하지만 그게 딱 예, 거기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정정 요청해서 그나마 바로 정정은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거기 삼국 순방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보고도 국정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국외 순방 보고도 하면 될 텐데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뱅뱅 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 할 일 있으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당연히 예. 선거 때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왜 안 들어줘?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눈치 보고 아니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네, 민주당 독자적으로 네네. 다음 주까지 우원식 의장이 이번 주까지 다 합의해라. 네네. 다음 주에 7개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목도 안 가져가면은 다 때리겠다. 얘네들께 가져오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도 아까워요. 네. 그렇지만은 우원식 의장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요. 차라리요. 우리가 3분의 2니까 야칠당이. 야칠당이 독자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고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6당도 있어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그럼요. 그쪽에서.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대항해서 우리는 국회가 싸우고 있다. 국회는 그래서 대의기구인데 지금까지 저도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독주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독재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입법 독재다 했기 때문에 저도 윤석열 독재다. 행정부는 독재라고 하죠. 그걸 독재 아니에요? 네. 입법 독재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래.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독재한다는 오늘 겁니까? 추경호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년씩 하자. 받아가지고 그러면 조건부가 있다.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이나 특검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면은 1년씩 하자. 했는데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박찬대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이제 지지자들 중에는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일주일간의 여유를 준 걸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국회의장은 네.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장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국민의 국회의장이 돼야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네. 이번 주까지 결정하고 내주에 안 되면은 때린다
하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뿐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방위에서는 이미 방송사법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죠. 네, 굉장히 법사위 과방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운영위도 발동이 걸렸어요. 운영도 해야지. 네네. 운영위에도 아주 막강한 의원들이 다 찬대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죠? 박주민 의원도 드디어 보건복지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의료 갈등 있잖아요. 정부 의료 갈등인데 아니 정부에서도 지금 중재에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어제부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더라고요. 밤 12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의협단체들, 의사단체들 다 만나고 하면서 전부 다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러는데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국힘당 얘기 좀 하죠. 전당대회 곧 앞두고 있잖아요. 전당대회는 제가 얘기하니까요. 네, 어정쩡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된다니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한동훈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3면초가 하잖아요. 네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네네. 한동훈까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4면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남아 있어요. 네네. 아무리 민심이 nap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DNA가 권력, 대통령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 갈 거다. 왜? 네. 80%가 당원 투표고 20%만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이 좋아요. 네. 좋지만은 당원도 좋고 국민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동훈 안 된다. 안 되는 저는 이유가 그렇게 뭐죠? 보는데 그래도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자기들 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네네. 지금 마포에 자기 장인 진영구 네네네. 검사장 과거에 있잖아요. 그저 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캠프를 차려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에요. 확인된 거예요? 아니 소문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장모 전 의원, 전 안기부 차장, 전 언론인 등이 거기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전이네요. 저는 그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네. 제가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즉 한동훈이 세게 윤석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꽃놀이패다 이거죠. 만약에 한동훈이 그렇게 윤석열과 각을 져서 우리가 8표가 부족한데 8표가 부족한데 거기를 가져다 주면 우리는 특검을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능력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친윤 비윤이 싸우면은 분당도 될 수 있다. 잠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이미 캠프를 차려가지고 나올 준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나오긴 한다. 당 대표를 예, 그렇죠. 당 대표로 나온다. 예. 그런데 나와도 안 될 것이다. 저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윤석열 지지율도 좋은데. 대통령의 예.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3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장악이 돼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의 당심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어정쩡하게 지금 나는 친윤이 아니다 하면서도 조직은 이용하고 싶다. 비윤도 아닌 거예요. 예. 이래서 그리 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예. 성 대표 네. 내가 뭐라겠어요. 2년 전에 제가 국정원장 간두고 나와서 방송 시작하면서 네네. 반드시 국민의힘은 분당이 된다. 네, 그랬죠. 아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어쩌냐? 민주당은 분당할 힘이 없다. 이 분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원심력과 구심력에 그냥 서로 그냥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작용하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이렇게 분당이 됐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도 또 지방선거 음. 전에 분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분화된다. 네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자기 파들해서 통과시켜줘 버리면 민심 팍 떠요.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분당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대표가 탄생하면은 분당의 분화에 아직까지 내 분당이라는 소리는 좀 빠르고 분화의 길을 보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정쩡한 태도, 즉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깝지 않은 척하고 윤석열 대통령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그렇죠.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니 나경원 의원은 배알도 없습니까? 작년에 그 김기현 대표 만들기 위해서 뭐 연판장 돌리고 뭐 그 수모 다 겪어가면서 이제 두고 보세요. 내가 네. 이러한 분화가 가능하다 한 것은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도 민주당은 분당할 힘이 없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외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지난 총선 때 자기가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도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어쩌다가 라디오로 무슨 뭐 인터뷰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연설하는데 이상하게 동료 시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걸 갖다가 my fellow citizen, my fellow citizen. 그걸 갖다가 직역해가지고 동료 시민 여러분인데 아주 생경하게 연설도 할 줄도 모르고 이상하게 관종처럼 뭐 셀카 하나 찍고 뭐 이래. 저 사람이 무슨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의심했거든요. 그러나 일부 보수층과 보수 언론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체 실망이 크니까 여기는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이런 근데 건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이렇게 국민이 그냥 제가 뭐라고 그런데 했어요? 또 검사를 또 일란성 한동훈은 일란성 쌍둥이 윤석열 동생이다.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윤석열을 보면 한동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바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당하면 그래서 내가 당한 걸로 한동훈이 부족해서 또 해요? 검찰 출신이? 당 대표 되면은 민주당은 땡큐다. 땡큐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해놓은 내 거예요. 문제는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다음 대통령이 힘들어집니다.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그만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네네. 분명히 2년 전에 국정원장 하고 나와서 그럼요. 예견을 이미 국민의힘은 했죠. 분당된다. 네.
저하고 500원씩 걸었는데. 500원 안 줬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나는 네. 이번 전당대의 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분화의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지난 2년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준비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랜 시간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전이 공감을 얻을 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비전을 국민이 몰라요. 아니, 이 양반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하는 줄 몰라요. 이 공정과 상식 다 깨졌죠. 사람은요 네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바보예요. 그 국민이 그럼 우리 바보가 안 국민이 되죠. 바보 그러면. 아니에요. 네. 현명해요. 그러면 한동훈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지난 총선 기간 몇 달 동안 국민에게 자기의 정책 비전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찍어주냐?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네네. 마포에 자기 장인이 캠프를 꾸려서 장모 전 의원, 네. 전 안기부 차장, 네. 언론인 등 캠프를 차려 있고 네. 이분들은 비윤의 길을 가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가결시킬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고정정 이 나경원이 될 것이다. 비윤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친윤의 길. 를 걸으면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아는데 그 저 국힘당 당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더라도 권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는데 네. 이러한 것은 국민의힘이 분화의 길로 간다. 네. 아직 분당이라고 안 했어요. 네. 예. 여기까지 합시다. 그 500원씩 내게 합시다. 그럼 지난번 실장- 500원도 주어. 아, 드릴게요. 실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된다고 하시고 네.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힘당 당대표가 네. 된다에 걸겠습니다. 되면은 땡큐고. 자, 오늘 시간도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죠. 고생하셨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법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요. 활약상이 제가 그러죠. 돌아온 장고였다 완전히. 네. 제가 겸손하지 못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칭찬은 많이 받았는데 박은정 검사 출신 의원이 엄청 칭찬했어요. 다른 매체에 나와가지고. 21일 날 네. 내일 모레 네. 최상병 특검. 아, 왜 청문회.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전화와 저렇게 많은 대통령실 측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을까? 그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누군가? 네. 이것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